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자, 오늘 증시가 엄청 빠졌습니다. 막판에 대표적으로 정은이의 도발 가능성,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해서 특히 무료 추천 종목들이 타격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종목들이 조금씩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장중에 솔직히 저는 증시가 이렇게 폭락할 거라는 예상은 못했고요. 그리고 대신에 횡보장세를 그릴 가능성은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 VIP 분들께는 개별 종목들을 좀 조심하셔라 라는 말 정도만 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안 좋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영국과 그리고 영국 연합군과 독일로 전쟁을 이뤘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 등등 그러한 세계 대전을 이뤘을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독일의 암고를 푸는 문제를 줬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풀지 못했고, 풀지 못하던 중에 한 성소수자였던 과학자 한 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집단이죠. 근데 어쨌든 그 무리군에서 결국에는 어마무시한 그 암고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낸 게 사실상 컴퓨터 같은 거였고, 거의 세계 최초의 컴퓨터?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 그때 그 컴퓨터를 통해서 암고를 해독을 했고, 독일군이 어디로 간다라는 그런 내용들, 어디로 침략할 것이다, 어디로 폭탄 몇 개를 들고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알았으면 그 장소로 영국군이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간단합니다. 자, 독일군은 암고를 쓰는데 그 암고를 영국군들이 알았다고 의심이 되면 독일군들이 어떻게 할까요? 암고를 바꿔버리겠죠. 힘들게 영국에서 이제 찾아낸 암고의 패턴을 독일에선 바꿔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게임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전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결국에는 물 흐르는 대로 가야 합니다. 한강의 거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문수샘이에요. 문수샘물이 있는데 여기서 시작한 물이 결국에는 한강을 거쳐서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내가 아무리 저희가 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아무리 샘에 머물고 싶어도 결국에는 한강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한강을 거치면 짠물로 가득한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바다는 넓죠. 그래서 이 긴 얘기를 좀 간단히 드리면 결론은 뭐냐, 잃을 때, 주식이라는 건 확률 게임이잖아요. 잃을 때는 잃어야 합니다. 그리고 벌 때 또 벌어야 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기는 숫자가 많고 또 번 돈이 많으면 이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폭락장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특히나 오늘 많이 힘드셨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주식 14년차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지나고 나면
티끌만큼도 안 돼요. 진짜. 먼지만큼도 안 되는 날입니다. 이런 날이 있었지라는 건 알지만 그때 어떤 종목으로 얼마를 손해봤고 그 금액이 얼마고 그거를 물론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하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요, 수많은 거래 중에 그 한두 부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고 또 이걸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오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너무 얽매이 미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폭락한 날 무조건 물론 종목이 좋으면 올라오겠죠. 하지만 올라오지 않는 종목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가령 3월 달에 폭락했던 종목을 아직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장기 투자를 하시고 그런 거에 되게 무관심 하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특성상 맨날 주가를 보게 되고 이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다. 그러면 그게 맞는 방법인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확률 게임이고요. 이미테이션 게임의 결과는 결국에 영국 연합군이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전술이 있었어요. 독일군이 예를 들어 1000명 온다. 그래서 영국군은 이걸 알기에 일부러 한 100명만 보낸다거나 아예 안 가면 의심할 테니까 뭐 숫자를 의심 안 가게 300명만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은 전사자가 되는 거죠. 혹은 뭐 2000명을 보내버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십 번의 자잘한 전투 끝에 승리를 영국군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있고 히틀러가 그렇게 된 거죠. 나치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단기간에 확 바뀔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그렇게 심각했던 라운피플 같은 경우 3월이 지나고 나니까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리라는 거죠. 결국에 큰 틀에서 저희의 수익률은 상승에 수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오늘 손실을 안 봤냐? 그렇진 않아요. 한 종목을 먹긴 했지만 2개를 내줬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고 그런 이유는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증시가 뭐 무너진다, 뭐 50% 폭락한다, 어쩐다. 저는 그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주식을 14년을 해오는데 항상 내리는 결론은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 주식했을 때 그때 세계 금융위기 2009년, 2010년 뭐 이런 거를 제가 그때 엄청난 투자를 하진 않았지만 어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간접적인 경험을 했었고 그 후에 북한이나 일본, 메르스 뭐 이런 거를 제가 다 겪어왔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영향이 있었나요? 그죠?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고요. 저희도 이미테이션 게임의 종류로 결국에는 승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똑같은 숫자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쉬운 거는 뭐 오늘 하루로 그냥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종목들 어떻게 할까요? 보시면 저희가 가져가던 종목들인데 다 박살 났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다 팔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다시 한번 뭐 비슷한 의미인데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Why? 왜일까요?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일어난 크게 세 가지 사건인데, 정은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있죠. 근데 이 코로나와 정은이, 이게 끝나는 거는 확실해요. 그죠? 언젠지 몰라도 이게 끝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묻어둘 수 있는 성격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일 정은이가,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정은이가 제일 크죠. 과연 내일 정은이가 뭐 폭탄을 날릴지, 미사일을 한 방 쏠지, 아니면 갑자기 대통령하고 만나자고 할지,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변동을 보일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확실한 미래에 제가 이길 수 있는,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은 게임이 아니면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도 옛날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고, 또 결단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참고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지금 증시가 만약에 하단 두 번째 바닥을 찍으러 간다면 지금 종목들은 한두 달 정도 고생이 좀 심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짜 장투가 아니시면 너무 막 물타기나 그런 거 너무 하지는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제 전부 다 손절 처리를 하겠습니다. 원칙 대응을 할게요. 대신에 또 좋은 종목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승률이 좀 많이 까지겠죠. 하지만 뭐 그런 달도 있고 또 이런 달도 있는 거니까요. 자, 지금 현재 저희 승률이 이번 달 96%에서 어제 이제 83%로 빠졌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 조선은 5월 달에 드린 건데 손절 잡고요. 지워주시고, 지금 삽목은 손절. 얼마 가격대가 제가 다 적기 좀 그러니까 손절해서 패 기록할게요. 기록을 하고, 현대제철, 평화전공, GST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많이들 독해지셔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주식 하시다 보면 이런 일이 자주 있죠. 이 멘탈을 못 잡으시면 계속 고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확실히 나만의 무언가가 있고 무기가 있고 확신이 있으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십니다. 자, 대륙제관, 토비스도 마찬가지죠. 잡고, 제가 패 아닌 것만 한번 골라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GMB 코리아 이거 하나 살았고요. 네, GMB 코리아랑 라운피플 두 개만 살았네요. 나머지는 다 패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패를 싹 다 쓰고요. GMB 코리아랑 라운피플만 남겨두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드린 거고, 라운피플 이미 터졌었네요. 기본 차익은
지워주고 GMB 코리아. 네, 이것만 살려둘게요. 이렇게 되면 저희 승률이 70%까지 밀렸네요. 그죠?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매달 버는 달은 없고요. 대신에 1년 기준, 2년 기준 길면 길어질수록 이 승률은 어마어마한 복리 효과를 가져오니까요. 또 남은 15일이나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 승률을 저희가 최대한 높여서 또 좋은 결과로 또 좋은 종목 추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이거 한번 살펴봐야죠. 자, 봅시다. 많이 좋았던데 제가 여기다 두고 하나씩 넣어서 볼게요. 오늘 추천이 있긴 합니다. 오늘 추천이 있는데 아무래도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리스크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대응을 해 주시고요. 동국제강이 아니죠. 자,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은 LG이노텍 손절을 하진 않았습니다. SK는 터졌죠. SK는 18%. 이 와중에 SK는 18%까지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에 사실 뭐 가는 놈만 가는 거죠. 뭐 그런 세상의 원리. 오스코텍이 살아남았습니다. 3%. 기본 차익까지 우연히 올랐었고요. 우주엘렉트로 손절이죠. 자, 15%. 패 잡고 지우고요. 로지시스도 마찬가지죠. 패 잡고 지우고 유진테크 이탈 없으니까 보시고요. 동국제약이 5% 가까이 승이고요. 이수앱지스 가다 말았고 펩트론 가다 말았습니다. 자, 어제 드렸던 이 두 종목들 이 중에 동국제약만 갔고 두 개는 이렇게 밀렸지만 비교적 선방을 했었는데 그죠? 이렇게 된 모습이고요. 라인은 일단 지켰으니까 얘네는 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너무 많이 길게 찍었어요. 1부 마감하고 2부에서 추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